깊은 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산속. 고요함을 깨는 것은 풀벌레 소리와 나무심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산길을 따라 걷던 철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원망하고 있었다. 왜 이런 산길로 왔을까? 다른 길로 갔어야 했는데. 그는 마을 장터에서 늦도록 일을 마치고 지름길로 돌아가려다 길을 잃었다. 산속은 낮과는 전혀 달랐다. 어둠 속에서 길은 점점 험해졌고 그는 점차 지쳐갔다. 그러던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철수는 희망의 차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군가 있나 봐. 불빛이 있으니 사람이 있겠지. 그는 불빛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는 커다란 불을 피운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곧 철수는 이상한 김새를 느꼈다. 불빛 주변에 모인 이들은 인간이 아닌 듯했다. 그들은 머리에 뿔이 달렸고 커다란 몸집에 비해 가벼운 움직임으로 불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깊은 산속을 울릴 만큼 크고 거칠었다. 철수는 숨을 삼키며 나뭇가지 뒤에 몸을 숨겼다. 이게 뭐야, 토깨비? 철수는 그동안 마을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도깨비는 장난스럽고 호기심 많은 존재라고 했다. 하지만 직접 마주하니 그들의 모습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그러나 철수가 놀라움을 느끼던 찰나 도깨비 무리 중 하나가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가장 키가 크고 강해 보이는 도깨비가 철수 쪽을 바라보며 외쳤다. 거기 누구냐? 숨어서 우리를 훔쳐보는 자가 누구냐? 철수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다른 도깨비들도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의 방향으로 몰려들었다. 사람이다. 사람이 여기 웬일이야? 야, 너 여길 어떻게 왔어? 도깨비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길을 잃어서 돌아가려다가 여기 불빛을 보고 온 겁니다. 아무 해도 끼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도깨비들은 그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길을 잃었다고? 이런 깊은 산 속에서 이 녀석, 겁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도깨비 중 하나가 철수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너, 겁이 많아 보이긴 한데, 재미는 있어 보이는군. 철수는 도깨비들에게 붙잡히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부디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산을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도깨비들 중 가장 어른스러워 보이는 존재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살려달라니 우리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재미있어 보이는 사람이 왔으니 우리 잔치에 초대해야겠다. 철수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잔치요? 저를 초대한다고요? 도깨비들은 큰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철수를 일으켜 세웠다. 맞다. 내가 길을 잃었다면 우리 도깨비 잔치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어떻겠느냐? 너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다. 철수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악의가 서려 있지 않았다. 도깨비들은 그저 그와 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다. 결국 철수는 도깨비 잔치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의 기이한 밤이 시작되었다. 철수는 도깨비들의 잔치 한가운데에 초대받았다. 불빛이 크게 일렁이며 주변은 환상적인 분위기로 변했고 도깨비들은 여기저기서 춤을 추며 웃고 떠들었다. 큰 나무 밑둥에 앉아 긴장한 채 주위를 둘러보던 철수는 자신을 둘러싼 도깨비들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행동에 점점 경계심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너 이름이 뭐냐? 키가 작은 도깨비가 술잔을 들고 물었다. 그의 귀는 마치 나무십처럼 커다랗게 펼쳐져 있었다. 철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해치지 않는 건가요? 철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자 도깨비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왜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할까? 우린 그냥 재미있게 살고 싶을 뿐인데.
키 큰 도깨비가 철수를 향해 술잔을 내밀며 말했다. 자, 긴장하지 말고 이 술 한 잔 받아라. 이 술을 마시면 너도 우리처럼 기분이 좋아질 거다. 철수는 도깨비가 건네준 술잔을 받아들고 코끝에 가져갔다. 향긋한 냄새가 났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술을 마신 그는 곧바로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대체 무슨 술이에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술은 처음이에요. 그가 놀라서 묻자 도깨비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도깨비가 빚은 술이지. 인간 세상에선 절대 맛볼 수 없을 거다. 도깨비 중 한 명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를 볼까? 인간과 거래를 해보는 건 어때? 철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거래요?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거죠? 도깨비는 자기 허리춤에서 작은 방망이를 꺼내 들었다. 방망이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내가 가진 보물이야. 내가 나한테 재미있는 걸 주면 이 방망이를 내게 넘겨주지. 철수는 당황했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가난한 농부일 뿐인데. 그러자 도깨비가 말하며 손을 흔들었다. 돈이 아니라 재미있는 걸 달라는 거야. 너희 인간들은 가끔 아주 우스꽝스러운 걸 갖고 있더라고. 철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자신이 가진 것을 뒤적였다. 보따리 속에는 마을 장터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이 조금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도깨비에게 내밀었다. 이건 제가 장터에서 사온 데니 피리입니다. 아주 흔하지만 제가 불면 꽤 괜찮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도깨비는 피리를 받아들고 흥미롭게 살펴보았다. 피리라? 좋다. 내가 한번 이 피리로 재미있는 소리를 내봐라. 마음에 들면 방망이를 줄게. 철수는 피리를 입에 대고 한참 고민했다. 그런 다음 그는 도깨비들을 웃길 수 있는 엉뚱한 멜로디를 불기 시작했다. 그가 피리를 불 때마다 이상하게도 도깨비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이거 봐라. 소리가 듣는 이의 배를 간지리는구나. 이런 피리는 처음 본다. 도깨비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자 철수는 점점 자신감을 얻고 더 익살스러운 멜로디를 연주했다. 그 소리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간지리며 행복을 불러오는 듯했다. 결국 도깨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망이를 철수에게 건넸다. 내가 이걸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 이 방망이를 잘 써라. 하지만 아무 데서나 막 사용하면 안 된다. 철수는 두 손으로 방망이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셨네요. 약속하겠습니다. 소중히 쓸게요. 도깨비들은 철수를 보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너 참 재미있는 인간이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을 더 만나고 싶군. 철수는 도깨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잔치 여운에 젖었다. 그의 마음 속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다. 도깨비들과 함께한 이 순간은 그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다. 도깨비 잔치는 점점 무르익었다. 도깨비들은 철수가 피리를 불며 만든 재미있는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더 큰 장난을 계획하고 있었다. 저 인간, 우리가 조금 놀려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냐? 키가 큰 도깨비가 웃으며 말했다. 다른 도깨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래, 우리 도깨비 잔치에서 인간에게 장난을 치는 게 빠질 수 없지. 철수는 그들의 속삭임을 눈치챘지만 대놓고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도깨비들이 나를 시험하려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내 머리를 잘 쓰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곧 도깨비들은 철수 앞에 커다란 금덩이를 가져왔다. 자, 인간, 이 금덩이를 너에게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는 이 금덩이를 우리 모두와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철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금덩이를 바라봤다. 금덩이는 무겁고 크기가 커 보였지만 도깨비들은 모두 욕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거겠지.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금덩이를 나누는 방법을 보여드리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불 근처에 있는 커다란 돌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금덩이와 돌을 교묘히 바꿔치기 했다. 도깨비들은 그의 빠른 손놀림을 보지 못한 채 그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자, 이제 금덩이를 불 속에 넣어 봅시다. 뜨거운 불에 녹이면 도깨비님들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도깨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은 금덩이라고 믿었던 돌을 불 속에 넣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은 그대로였다. 이거 왜 안 녹지? 금덩이가 아니었나? 도깨비들이 의아해하며 돌을 꺼냈다. 그제야 철수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도깨비님들, 이 돌은 금덩이가 아니라 평범한 돌이에요. 제가 진짜 금덩이는 잘 간직하고 있답니다. 도깨비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철수의 지혜와 빠른 행동에 감탄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 내 녀석 정말 대단한 인간이구나. 우리를 이렇게 속이다니. 도깨비들은 철수의 기지를 인정하며 더 이상 그를 놀리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그를 흥미로운 친구로 여기며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철수는 그들의 장난을 무사히 넘기며 생각했다. 도깨비들이 순수한 장난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이들과 어울리며 배울 게 많겠군. 그렇게 도깨비와 철수 사이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철수는 점점 더 자신감과 지혜를 쌓아가고 있었다. 철수는 도깨비들과의 잔치에서 어느새 두려움을 잊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다. 도깨비들은 철수의 지혜와 재치를 칭찬하며 그를 더욱 흥미로운 존재로 여겼다. 이 인간 정말 재밌는 녀석이야. 장난도 잘 받아들이고 우리를 속이는 데에도 한 수 위라니. 도깨비 중 하나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잔치가 끝날 무렵 도깨비들은 모여서 속닥이며 무언가를 상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도깨비가 철수에게 다가왔다. 철수야, 오늘 너와의 잔치는 정말 즐거웠다. 우리 도깨비들에게도 잊지 못할 밤이 되었지. 그래서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철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선물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선물을 받겠어요? 도깨비는 웃으며 손짓으로 철수를 불가로 이끌었다. 자, 이건 우리 도깨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이다. 그가 꺼내든 것은 반짝이는 방망이였다. 철수는 그것이 예사롭지 않은 물건임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이 방망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걸 사용하면 원하는 대로 물건이 생겨날 거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철수는 방망이를 유심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건이라면 어떤 건가요? 도깨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내가 꼭 필요한 것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망이는 내게 더 큰 짐이 될 것이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망이를 손에 들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겠습니다. 도깨비들은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내가 잘 쓸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만약 내가 힘든 순간에 우리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이 방망이를 흔들면서 도깨비야, 도깨비야 라고 불러라. 우리가 다시 찾아와 너를 도와줄게. 철수는 도깨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들은 철수를 배웅하며 말했다. 이제 내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때다. 우리가 너에게 준 선물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철수는 방망이를 품에 안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는 도깨비들과 함께한 시간이 그저 기이한 경험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교훈이 담긴 순간임을 느꼈다. 잔치를 끝낸 도깨비들은 산속으로 사라졌고 철수는 방망이를 꼭 쥐고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도깨비들에게 받은 선물뿐만 아니라 그들과 나눈 따뜻한 정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깊은 밤, 철수는 방망이를 품에 안고 도깨비들과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잔치가 끝난 자리는 다시 고요한 숲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도깨비들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띤 채 철수를 배웅하고 있었다. 철수야, 이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너와 함께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정말 특별했단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도깨비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철수는 방망이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큰 것을 얻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키가 큰 도깨비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잊지 않겠다고? 그러면 가끔 우리를 찾아와라. 너 같은 인간은 찾기 쉽지 않단 말이다. 다른 도깨비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다시 찾는다면 그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도깨비들은 철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이 방망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 몫이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명하게 쓴다면 이 방망이는 너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철수는 도깨비들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절대 욕심 부리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할 겁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도깨비들은 철수를 위한 마지막 배웅을 준비했다. 그들은 숲속에 환한 불빛을 만들어 철수가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철수가 한 발 한 발 산길을 따라 내려갈 때 도깨비들은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잘 가라. 철수야. 우리를 기억하고 필요할 때 방망이를 사용해라. 철수는 뒤돌아보며 힘껏 손을 흔들었다. 여러분도 잘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요. 도깨비들은 점점 멀어져 갔다. 철수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쯤 그들은 불빛과 함께 산속 어둠으로 사라졌다. 철수는 방망이를 꼭 안고 생각했다. 도깨비들과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야. 그들이 준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가르침이었어. 이제 이걸 어떻게 쓸지 내 몫이겠지. 철수는 밤하늘의 달빛을 바라보며 산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도깨비들과 나눈 시간의 여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깨비들의 웃음소리가 마지막으로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하하하. 재미있는 인간. 철수야. 잘 살아라.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산 아래로 향했다. 이별은 아쉬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도깨비들과의 우정이 깊이 자리 잡았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도깨비들이 남긴 선물과 가르침은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줄 소중한 지침이 될 것이었다. 오늘은 도깨비와 인간의 특별한 우정을 담은 설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도깨비는 단순한 장난꾸러기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교훈과 따뜻함을 남겨주는 존재로 그려지곤 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순수한 마음과 지혜, 그리고 욕심을 경계하는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